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6강 아세라고요. 이 문제도 6월 평가원 2022학년도 39%짜리. 근데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하는 대로 순삽의 기본 코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이거야 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니까. 자, 제가 항상 이제 얘기를 하죠. 순서 삽입의 코드. 지시사. 단수 단수로 받는다. 복수 복수로 받는다. 자, 서치는 조심해라. 조심하라고 제가 했던 이유가 수가 바뀌어도 가능할 수 있다. 연결사, 역접 대체, 환원 첨가 조심해라. 자, 그리고 중요 포인트 얘기할 때 이걸 좀 강조할게요. 제발. 이거 여러분 요거 있지 요거. 이 문제는 이게 진짜 중요했다. 자, 3번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삽입 문제는요. 먼저 비약을 따지시고 그 다음 주어진 문장을 보세요. 다시 삽입 문제는 먼저 번호 사이에 앞뒤에 있는 문장의 비약을 따지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보셔야 돼요. 다시 수능에서의 삽입 문제의 코드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석적인 건 번호 앞과 번호 뒤에 문장의 비약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봐야 돼. 주어진 문장 네 맘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넣어보지 마. 그럼 다 답처럼 보여. 아주 신기한 매직이 실시되기 시작해. 그러지 마. 단 비약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 주어진 문장의 지시사나 연결사를 찾는 게 수능적 코드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그게 맞는지 주어진 문장을 그 번호에 넣어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비약이 있어요. 왜? 접속사 연결사 코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엉뚱한 대로 막 답이 가기 시작해요. 이 문제는 흐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흐름은 잡아드릴 거야. 제가 이 얘기했죠. 지금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우연히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으시니까 심히 말한 순삽의 코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볼 건데 자, 이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수업을 같이 진행할게. 자, 이 글의 흐름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전체 글의 흐름. 이걸 먼저 좀 잡겠습니다. 전체 글의 흐름. 전체 글의 흐름을 먼저 잡는 이유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납득이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포인트. 이게 지금 on the other hand를 사이에 두고 갈려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대체의 코드로 쓰이는 연결사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instead of rather의 느낌입니다. 물론 역접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많고요. 이땐 대체로 보는 이유가 얘들의 동사관계가 계속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참 좋아요로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on the other hand를 대체의 코드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있지 않다, 있다 동사관계가 반대인데 밖이 안으로 바뀌는 순간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 다른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대체의 코드는 동사관계가 반대일지라도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대체의 코드다. 왜? 내가 이 앞부분을 읽었더니 참 좋아요야. 뒤를 읽었더니 참 좋아요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은 해. 구체적인 건 파악 흐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동사관계가 쭉 잠이 좋은 쪽으로 쭉 갔으니 얘는 대체로 보는 게 맞아. 근데 이 앞과 이 뒤를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줄어든 신진대사가 뭐다? 좋아요예요. 얘가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잠의 장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디크리지드한 어떤 반응성이라는 게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예시가 나오죠. 쓸데없이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면서 겨울잠을 자게 해가지고 그렇지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예시와 그리고 포식자들도 내가 프레싱한 음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없어졌을 때 잠을 자게 됨으로써 걔 포식자 입장에서도 어때?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잖아.
잠이라는 걸 통해서 신진대사가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피식자들도 우리 포식자가 주무시니까 나 이때 도망가면 되겠네. 얘들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로 이 줄어든 신진대사의 좋아요의 잠재적 첫 번째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앞부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야. 반면에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긴 솔직히 말해서 일단 동사관계가 하나가 반대인 게 나와야 돼. 그게 바로 줄어든 신진대사가 나쁘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던 거죠. 원래는 줄어든 신진대사 나빠요예요. 이상하죠. 원래는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왜? 신진대사가 줄었고 반응성이 줄었다는 얘기는 내가 자고 있을 때 반응을 못하니까 누가 나를 찌르거나 나를 툭 쳤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나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렇죠? 깨어있는 상태가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잠이 보편적이겠지.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신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보다 잠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마 보편적일 테고 그러므로 어쨌든 잠은 좋은 역할을 하니까 보편적이 되었어.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어때요? 어쨌든 잠의 장점 두 번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장점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보다 더 뭔가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것. 끝. 그러니까 어때? 동사관계가 여기에서 반대가 나오긴 한 거야. 나빠요, 좋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잠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흐름을 잡지 못하면 애들이 막 네모칸에 디크리지드가 있으니까 그 주어진 문장에 우리 51쪽에 두 번째 줄 보면 디크리지드가 나와. 2번. 막 이렇게 풀어.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네가 흐름을 잡으면 이쪽은 좋아요고 이쪽은 나빠요인데 네가 흐름을 잡았으면 네모칸에 있는 decreased responsiveness는 나빠요의 예시로 나온 거기 때문에 흐름상 1번이나 2번이나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봐. 여러분이 시험장 들어가서 이 39%짜리 문제를 읽었다고 쳐봐. 읽었는데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게 과연 쉬울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걸 2분 30초, 3분 안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쉽지 않아. 근데 난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었어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방향성 싸움이다. 자, 일단 이거는 파악이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거기로 가보는 거야. 다시 지문으로. 자, 그리고 지문으로 가봐. 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비약을 먼저 따지시는 수밖에 없어. 그게 수능적 코드니까. 왜? 그럼 너는 확실하게 비약이 있는 부분이 여기였던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봐봐. 제가 지시사 연결사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잖아. 이분이야. 이분 뭐예요? 이거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양보 역접이죠. 그럼 이 순간 너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A 문장이 앞에 있었고 이분이 나오고 또 B라는 문장이 나와. When this partition price must be paid 이랬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그렇지. 여기에 뭐가 있었어? this가 있었어. 이런 걸 기초를 분석을 안 하니까 아, 삽입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를 모르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런 잠재적인 대가 가격이 지불되고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럼 만약에요. 첫 번째 포인트. this라고 했으니까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4번 문장에 이 this potential price에 대한 내용이 4번 문장에 있었어야 돼요. 네, 그 순간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얘죠.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A라면 그럼 그 순간 이분이 양보 역접의 코드이기 때문에 A와 B의 동사관계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A가 유니버설이었죠. 그러면 만약에 5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B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아요와 같은 방향성의 다 동사관계가 분명히 저 when this potential price must be paid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중요한 게 있어. this가 있으니까 4번 문장에 보편성과 반대의 개념인 보편성과 반대에 있는 상충하는 동사관계가 4번에 있었어야 돼. this가 있으니까. 근데 니들이 4번을 읽었어. 보편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죠. 그게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럼 답 몇 번이야? 5번이야.
그럼 뭐까지 해야 돼? 넣어봐야지. 넣어봤어. 이것은, 그럼 이때 이것은 뭐야? 잠이 보편적인 것은 특히 진실이야. 왜? 잠의 한 가지 면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거든. 즉 이러한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라는 잠재적인 대가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으면 누가 나 찌를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얘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뭔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으니까 보편적이 됐겠지. 끝. 이거예요. 다 필요 없어. 분명히 비약이 있었지? 디스와 even 때문에. 분명히 보편적이지 않아요가 4번 문장이 있었어야 돼. 근데 보편적이에요만 있어. 논리적 비약이 있네? 얘 여기에 넣고 끝냈어야 돼. 그 너는 이 순간 이때 잠에 대한 decreased responsibility는 여기서 어떻게 본 것이다? 부정적으로 본 것이구나. 그때 거꾸로 원래는 인식돼야 되는 게 순적 코드라고. 쉽진 않은데 제발 부탁이야. 뭐부터 따져? 비약부터 따져. 진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시작해봅니다. 이거 문제가 참 어렵긴 하죠. 52쪽 가보세요. 자, 52쪽에 제가 해석을 위해서 쪼개놓은 논리적인 해석을 위해서 쪼개놓은 문장들이 있죠.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의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is still under study 그랬죠.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요? 잠이 우리 진화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여전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one possibility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잠이 우리 진화에서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is that it. 그럼 이때 it은 당연히 뭐겠어요? 슬립이겠죠? 이 슬립이겠죠? 잠이라는 것이 자 분명히 그래 여기 장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신진대사가 줄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니까. 이게 중요해. 장점이 되는 adaptive, 적응적인 감소된 신진대사의 상태로 보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어. 어떤 동물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프라싱, 압박을 가하는 행동이 없어졌을 때 장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프레싱한 예시로 압박을 가하는 예시로 이게 이제 뭐랑 연관이 되냐면 그 두 가지 예시에서 먹이하고의 관련성이 나오는 거야. 그쵸? 가볼게요. 자, this. 그럼 이때 this는 뭐예요? 그렇죠. 장점이 되는 상황으로 보는 첫 번째 예시죠. 그러면 똑같아. 그 다음 it은 이 this고 이 감소된 반응성을 장점으로 보는 두 번째 예시. 이런 식으로 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흐름상 다 맞거든.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it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장을 볼게요. 자, 이러한 장점이 되는 예시는요. 진실인 것처럼 보여요. 더 깊은 상태의 inactivity, 무활동의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버네이션이 겨울잠이거든. 겨울 기간 동안의 겨울잠과 같은 예시를 보면 이건 참 장점이 되는 것 같아. 왜? 이때는 음식이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높은 신진대사의 비용, 즉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높은 신진대사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음식이 없으니까 코스트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잣 버리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된다는 거야. 그럼 코스트가 낮아지겠지. 그리고 먹잇감도 없으니까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읽었으면 돼. 그 다음 가봅니다. 얘죠. 두 번째 장점. 신진대사가 줄어든 두 번째 장점은요. 또 여기에서 장점이에요. 날마다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자, for prey species to avoid predators after dark. 어두워진 다음에 포식자를 피하려고 하는 먹잇감이 되는 종의 예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입해 생각해 보세요. 포식자도 밤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먹이를 찾아야 되는 프레싱한 상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도 못하러 먹이 찾아 얘랑 똑같은 거야. 얘는 먹이를 안 찾고 대신 코스트를 줄이려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얘는 대신 그냥 밤에 잠을 자는 거야. 먹이를 안 찾고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먹이 찾을 필요 없으니까 대신 밤에 잠을 자는 거지. 똑같은 패턴이에요. 먹이를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프레이가 왜 나왔을까? 그렇지. 같은 개념으로 나온 거야. 얘도 이제 먹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 어두워진 다음에 포식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밤에 잠을 자버리는 거야. 이게 없어졌지? 없어져가지고 잠을 자. 그래서 그거의 장점이 되는 두 번째 예시야. 그러면 포식자가 잠을 자는 걸 프레이, 먹잇감도 아니까 어두워진 다음에 얘가 잠자는 거 알고 피할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비약이 없었다는 거죠. 왜? 얘가 이거고 이거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논리적 구조상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잖아. 자, 그 다음 이제 바뀌는 거야.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뭐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잠의 분명한 보편성이라고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의 분명한 보편성. 근데 이 보편성을 and 하면서 관찰이라고 같이 표현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편성이라는 이 관찰 현상. 근데 이 observation universality에 대한 관찰 현상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고래목인데 이걸 안 준 게 되게 신기하죠. 고래목과 같은 포유류들이 즉 뒤에 한 번에 두뇌의 최소한 한 부분에 잠을 보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제와 같은 매우 복합적인 기제와 같은 그런 기제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꾸미는 걸로 보면 돼 얘들아. 이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제에서 이때 서치는 앞에 있는 걸 받기보다는 투부정사를 받아서 이 투부정사 내용을 서치로 받았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문맥의 흐름상. 즉 한 번에 두뇌의 최소한 한쪽에 잠을 보존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제를 이 고래목과 같은 포유들이 발달시켜 왔다는 그 관찰 현상인 잠의 보편성이 suggest 뭘 제시해주고 있다? 잠이 추가적으로 유기층에게 뭔가 vital,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 보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대요. 그래서 universality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만 해서 끝났지. 얘가 어디에서 나쁘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그 다음 예라고. 이것. 잠이 보편적일 수 있다. 잠이 보편적이다라는 사실은 특히 진실이야. 왜? 잠의 한 가지 면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인데 즉 만약 잠이 even 심지어 이런 잠재적인 대가 그럼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그렇지. 여기 나온 decreased responsiveness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었던 거지. 맞죠? 만약 잠이 심지어 이런 감소된 반응성이라는 이러한 디스 썼다는 게 또 중요하죠. 이러한 잠재적인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러면 그 의미는 바로 뭐일 것이다? Task important, 이때 이은 당연히 sleep, 잠이겠죠. 이 잠이라는 것이 깨어있는 휴식, 조용한 깨어있는 휴식에 의해서 얻어지게 될 수는 없는, 예로는 얻을 수 없는 뭔가 그 이상의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이 보편적이 됐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글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래.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정서적인 방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실력도 올라가고 문제를 푸는 정서적인 방법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복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